네, 지금 종목 시세 몇 가지만 좀 점검을 보겠습니다. IT 쪽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머선 일이고에서도 이쪽 테크윙을 비롯한 반도체주들 드렸는데요. 휴대폰 부품 섹터, PCB 쪽, 이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덕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지금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주 1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뭐 심텍, 코리아 서킷 이쪽 다 좋습니다. 그래서 IT 전반으로 좀 훈풍이 좀 번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코인 시장 영향력은 단기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빠진 것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종목별로도 이 코인 시장 변동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단기적이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언론이나 이런 뉴스들도 코인 관련 뉴스들이 많이 생산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코인 시장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늘 오후에 쓸 이제 주식 심화론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코인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이슈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워낙 지금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2018년에도 그랬어요. 2018년에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등하고 났을 때 이제 이게 무너지는 그 초입구에서 물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을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을 했지만 사실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초입구 당시에도 이게 이제 버블의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코인 시장의 붕괴가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메이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시장의 센티멘탈에 대한 부분을 좀 자극시킬 수는 있겠지만 코인에 투자하는 자금 성격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 성격이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생 상품, 그다음에 일반 주식 이쪽은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주체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인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의 급락이 주식 시장에 장기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센티멘탈에 장기적으로 미친다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시장이 조금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주식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코인이 급락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자산 시장의 버블로 좀 이어지는 거고 특히 기사들도 사실 코인 관련 기사를 써야지 조회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 관련 기사가 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굉장한 것처럼 지금 좀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코인의 전체 코인 시장 규모가 애플 시총 규모보다 작다라는 거, 애플 시총 하나보다도 작다라는 거, 이걸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아주 강력한 뭔가 하락의 트리거가 돼서 이 시장을 좀 쏙 끌고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코인 시장의 오늘 급락은 단기적인 센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에 우려하는 것처럼 버블의 붕괴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인 관련 부분을 그렇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센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이 증시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여기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기적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신경 써야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이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공개됐던 FOMC 의사로 관련 부분도 또 시장이 약간 좀 깜짝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어쨌든 좀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 의사록을 끝까지 이제 다 보면, 핵심은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물가가 빨리 오르고 그다음에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가 되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만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그 시그널들을 보고 올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탠스가 바뀐 건 없다. 다만 의사록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시장의 예상보다는 매파적인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럼 연준이 지금부터 그러면 이 테이퍼링 할 것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록 공개 이후에 발언을 했던 주요 인사들, 연준 인사들도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테이퍼링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7, 8월이 되면 미국의 물가 지수는 실망감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망감은 급등이 아니라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빨리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일부에서는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발표됐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그러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보복 소비죠. 이연 소비가 빠지고 난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이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책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이 미국의 경기나 소비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좀 병목 현상을 보고 있는 공급이 정상화되었을 때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는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준의 생각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이제 이 썸머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구간에서 악재에 너무 민감할 반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5월달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5월 둘째 주까지는 물가 때문에 좀 조정이 줄 것 같고 셋째 주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일 것 같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조금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좀 적응되는 상황에서 좀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구간은 뭔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간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정을 좀 준다면 지수 기준으로 하루에 한 1% 정도의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그건 매수의 기회인 거지 전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지금 도착했다고 하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될 건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이제 양측 이 정상 간에 그러니까 양국 간의 이런 이해관계가 맞죠. 우리는 백신이 필요하고 미국은 반도체 투자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매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국내 시장의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백신 수합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기 정상화죠. 이 부분에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투자가 확정된다는 것 자체도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이다 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이 괜찮은데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선반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